와, 압도적이야. 아니 저런 몸이 정말 장사 스타일 몸이잖아요.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제가 강철 부대 리뷰를 이미 하나를 했었거든요. 근데 강철 부대와 관련된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두 번째 컨텐츠를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도에서 올라온 현직 파티셰이고요. 베이커리를 전공하고 있고 지금 모 호텔 총주방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현직이고 네. 또 전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이 무엇과 강철 부대랑 관련이 있느냐 이거 소개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스스로 말하기가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저는 특전사 125기로 몇 기지? 몇 기지? 저 181기입니다. 81기? 네, 185기. 난 76기. 아, 이종사님 염승철이라고 181기. 181기. 13년단 네, 저는 있고 159기. 159기. 그 선배님.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고 오공수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특수임무단으로 전환되면서 707하고 합병됐던 시절도 겪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특전사와 707을 직간접적으로 다 체험을 하고 전역을 한 이제 뭐 예비역 중사 박원정입니다. 저희가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군대를 제1경비단이라고 서대문 연구소 뒤쪽에 있는 수방사에 제1경비단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병으로 있을 때 저희 1경비단 간부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 707에서 오셨던 또 저한테는 이제 간부시죠. 근데 이제 또 전역하고 친구가 됐죠. 나이가 또 같기도 해서 친구가 됐는데 특전사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 강철 부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강철 부대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처음에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 특수부대라는 거는 국가의 전략적인 부대들이고 또 그 기밀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론에서 컨텐츠의 소재로서 삼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특수요원 출신들을 모아놓고 약간 희화화시키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뭐 생각과는 다르게 좀 훈훈하게 이렇게 컨셉을 방송 측에서 잡아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화를 제가 봤던 걸로 보면은 그 박중사님이 약간 살짝 깝죽깝죽하는 그 느낌을 하는데 선배님 죄송한데 댄스 한번 보일 수 있습니까? 댄스. 노래 부르면서도 우시던데. 눈물이 좀 많으시다 선배님. 감수성이 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198기입니다. 이게 30살 207기입니다. 인사가 좀 늦으셔가지고 인사 안 하고 또 앉아 계시길래 150기 때 선배님이신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설정인지 캐릭터가 그런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 하필 707 출신들이 조금 뭔가 분위기를 약간 좀 끌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박중사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후배지만 저하고 근무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그 친구 유튜브도 제가 자주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707이라는 그 환상이랄까? 뭐 아니면은 자기들이 가진 자긍심 이런 것들이 너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표출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컨텐츠도 몇 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댓글로 저도 지적도 한 적이 있었고 댓글 단 적 있어요? 네, 한 적이 있었었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본인들의 어떤 자부심을 나타내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대와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깐다거나 뭐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특전사와 707은 완전히 다른 부대다, 완전히 별개의 부대다, 뭐 이런
내용을 또 다른 채널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봤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특전사 707은 같은 부대입니다. 같은 부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707의 우수성, 뭐 자원의 우수성 그리고 훈련의 특수성 이런 거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인정하고 그 대단한 사람들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전사라고 한 그 큰 틀을 봤을 때 각 여단의 상위 10%들은 어차피 다 괴물들입니다. 못 이겨요. 누구를 데려다 놔도 못 이깁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과연 능력이 안 돼서 못 간 것이냐, 아니면 안 간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707은 굉장히 소수 정예 부대입니다. 티어가 굉장히 작아요. 그쵸. 대대급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차출하는 인원도 작고, 그러다 보니 또 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여단 생활에 적응을 다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틀을 잡아놨는데 괜히 다른 데 가서 또 적응하고. 새로운 적응을 하기가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임무의 중요성을 따진다기보다 1티어 부대, 2티어 부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수능에서의 어떤 그런 등급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임무의 약간 특수성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무적 해병 출신들의 어떤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공정 통제 없이 해병대가 상륙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리고 상륙 이후에 특전사 없이 진격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예. 우리 모든 군은 그 하나의 체제로 시스템. 예,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그 체계가 어디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다른 한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 부대가 그래요. 예. 그리고 제1전선에서 보병들이 싸워주지 않는다면은 특수전 팀의 임무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빨치산 정도의 그런 개념밖에 안 돼요. 만약에 전방 부대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조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좀 깐죽거린다 아니면은 좀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친구도 방송이 또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방송국에서 그렇게 컨셉을 정한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런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를 하는 게 우리 뭐 특전사뿐만이 아니라 뭐 UDT 아니면 뭐 HID 뭐 CCT 이런 뭐 그런 분들의 저희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일단은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쭤봤던 박중사 그분의 겸손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예, 이게 그분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약간 편집의 힘이 일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특수부대라는 말 자체가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특수부대라고 칭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싸우면 누가 이기냐.